인천시 교육청이 연말을 맞아 내년 인천 교육 정책과 방향, 또 주요 사업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교육 정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내년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 정책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네, 우선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도성훈 교육감이 직접 학부모들 앞에 나서서 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인천시 교육청은 다양한 교육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는 국제화 교육, 또 마을 교육, 예술 교육, 다양한 분야들에 특화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다변화하는 교육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도교육감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도 다 똑같아요. 공립, 사립, 망망하고 나중에 시험 봐가지고 점수 나오는 대로 대학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시라고 하는 그 소열화 정책, 이것이 그냥 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제 앞으로 혁신 미래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다. 네, 바로 서열화, 입시 우선주의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고 적극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하겠다는 게 목표인데요. 인천은 내년에 동아시아 시민학교 거점학교를 선정해서 이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에 나섭니다. 곧바로 내년 초 인천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가운데 20개 학교를 거점학교로 선정을 해서요. 동아시아 교육 부분에만 2천만 원의 예산을 각각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학교는 내년 새학기부터 68차시 이상 동아시아의 이해와 관련된 과목을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동아시아 시민 거점학교는 세계화 교육의 필요성에 다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나라 가운데 왜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유럽이나 미주권이 아닌 떠오르는 동아시아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때라고 판단해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왜 동아시아에 주목을 했냐면, 우리가 글로벌한 인재를 육성해야 되겠다, 세계 시민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범위가 넓어요. 세계적인 자본의 흐름이 이미 아시아 쪽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의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계적인 인재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 이 밖에도 마을 교육의 중요성이나 내년부터 문을 여는 실용음악 중심의 대중문화 예술고 추진 상황도 함께 공유가 됐습니다. 앞서 도성훈 교육감이 언급을 한 내용 중에 입시 서열화 정책, 이것이 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해왔는데 앞으로는 혁신 미래 교육으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들어도 이게 혁신 미래 교육이라는 게 참 추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예. 구체적인 계획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사실상 많이 발표를 했는데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해서 입시 우선 교육, 현행의 이제 입시 우선 교육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더 나아가서는 정말 서열화, 입시 중심의 교육을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들을 더 들고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네, 아쉬움이 남았는데 어쨌든 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내년 인천교육 정책 가운데서 동아시아 시민 양성, 예. 그리고 마을교육, 문화예술교육까지 그야말로 정말 다양한 분야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직업교육 분야가 눈에 띄는데요. 사실 전국적으로 따져도 이 직업계교의 취업률이 예전만 하지는 못하잖아요. 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가요? 네, 직업계고의 취업률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건 정말 누구나 공감을 할 겁니다. 지난 10월에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인천 지역 직업계고가 처한 현실에 대해 한 차례 보도한 바 있는데요. 입학이 곧 취업으로 연결됐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자료를 잠시 보면요. 인천 28개 직업계고의 졸업생 취업률은 지난 2017년 71%에서 지난해 60%까지 하락을 했고요. 올해는 절반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네.
안전사고 문제로 실습 제도가 크게 위축된 게 이유로 꼽히는데요. 또 지역 기업들의 경기 불황도 직업계고의 취업률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현재 상황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인천시 교육청은 내년 8대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로 직업교육을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직업교육을 혁신을 하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서 직업계고를 재구조화하고 학과를 좀 개편을 하면서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에 예산 34억을 대거 투입을 합니다. 네. 또 현재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시 내 기업들을 방문을 하면서 현장에서 잘 짜여진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특히 앞으로 인천 직업계고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또 취업이 가능하도록 교육 내용을 개편하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직업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 과정을 바꾸는 작업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독일 출장을 갑니다. 목표는 독일의 직업교육. 제가 지금 7개를 다니면서 봤던 부분.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좋은 지금 환경에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 미래 교육을 준비해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더 구체화 그리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네, 지금 교육감이 발언을 하고 있는 자리가 이 학부모들이 참여한 자리였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학부모들이 내년 인천 교육에 바라는 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네, 학부모들은 내년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살펴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학부모들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학부모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뭐 많이 있지만 더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들만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엄마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각자 자기 아이들 얘기도 하고 각자 학교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정보 공유하는 장소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창의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뭔가 지원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자유학계제라든가 이런 거에 좀 이렇게 막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활동을 많이 더 하고 싶어도 이게 한정돼 있는 그런 업체들하고 이제 맺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더 많이 활성화돼서 학교에 많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좀 더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학부모들이 인천 교육에 바라는 점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내년 인천 교육 정책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